고3 때 청년 백광현을 돌이켜볼 때 대학에 입학을 해서 그 6년 동안 포기하고 싶다 그런 거 없으셨어요? 그 당시에는 한의학이 재밌진 않았죠. 포기해야 되겠다 이런 것보다는 졸업은 했으면 좋겠다. 우리 네. 보통 의과대학이 유급지 유급 그러니까 유급. 학점이 얼마 이하면 한 해 다시 해야 되고 네네네. 어떤 과목이 뭐 F가 나면 네. 그 학년을 또 다시 해야 되고 예, 근데 그거를 2번인가 이상을 하면 제적이 돼요. 제조 다시 1년 더 배워요. 아니 학교에서 쫓겨나는 거지. 네. 유급을 2번 당하면 학교 적이 없어지는 네, 거지. 우리는 유년이라고 하네요. 유년. 유년은 유급이고 그죠. 그러니까 유년을 2번 하면 이제 제적이 돼. 학교를 나가야 돼. 엄격하다. 예. 그래서 그 제적 안 되고 유급 안 되고 졸업하기 위해서 하는 과정이 굉장히 이제 치열하죠. 그래서 이제 유급도 안 하고 졸업을 하신 거예요. 힘들었어요. 엄청 힘들었을 텐데. 저도 요즘 배우 활동을 안 하는 이유가 저도 아니에요. 저는 그 대사를 못 외워가지고 그 외우기가 엄청 힘들어요. 물론 이해도 있죠. 그 공부에는 이해를 하고 외워야 기억으로 이제 저장을 해둬야 되는데 자기가 쓴 대본인데도 전혀 동의보감에 총명탕이 있는데 뭐예요 그거? 그 먹으면 머리가 맑아지는. 좀 주세요. 오늘 바꿔 가야겠다. 저는 이제 공부할 때는 몰랐는데 네. 지나고 보니까 네. 제가 난독증이 있었던 것 같아요. 낭독증? 그러니까 글자를 읽는 거에 어려움을. 네. 저는 책을 보면 책이 금방 이렇게 머리에 안 들어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어떡해요? 여러 번 봐야 되는 거죠. 예. 남들이 한 세 번, 네 번 보는 거를 10번, 20번 그렇게. 아니 남들은 한 번 보면 외워지는. 외워져요? 안 외워져요? 아니 그 의과대학을 가니까 네. 똑똑한 친구들이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각 고등학교에서 똑똑한 애들이 예. 한의과대학을 진학을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정말 이렇게 카피 머신, 뭐 인간 제록스 이렇게 부르는 네. 그런 친구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근데 고등학교하고 달리 또 과목 수가 훨씬 많아지거든요. 예. 의과대학은 과목 수가 굉장히 많아요. 예, 근데 과목 몇 가지만 말씀해 주세요. 뭐 수십 가지가 되는 거죠. 수십이요? 보통 일반 대학은 한 학기에 뭐 몇 과목 안 듣잖아요. 수업을. 예. 한 대여섯 과목 듣나요? 예. 우리는 그게 수십 과목을 듣거든요. 정말 힘들었겠다. 그러니까 그 많은 책들을 책 읽는데 어려움을 갖고 있는 제가 읽으려니까 정말 힘들었어요. 그게. 그러면 쌤 아까 저보고 그런 이야기 있다 하셨는데 공부하면서 그런 거 안 돼요? 대학 다닐 때는 한의학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었어요. 이거 졸업을 하자 이게 목표였지. 그런데 이제 졸업을 하고 개업을 해서 환자를 보기 시작하니까 예. 공부를 해야 되겠더라고. 예, 그래서요? 그래서 왜냐면 환자를 보니까 환자를 잘 봐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잘 이제 봐주고 싶어지고. 그래서 공부를 졸업을 하고 환자를 보면서 사실은 공부를 더 열심히 하게 됐죠. 그래서 아까 이제 조금 여유가 생겼을 때 영화 공부를 네. 시작했다 이렇게 했는데 제가 네. 97년도에 한의원을 개업을 했었거든요. 네, 이거는 졸업해서 몇 년이 지난. 그리고 제가 이제 영화 공부를 여유가 생겨서 영화 공부를 했다는 거는 2006년도니까 그 사이에는 거의 이제 한의학 공부 저녁에 마치면 계속 그 공부를 했죠. 쌤 대학을 이 동의대학교를 6년 다니시고 그다음에 대학원 석사 박사를 네. 이제 마치고 그러면 다음 동신대학교 거기는 박사과정 석사는 동의대학교에서 석사를 마치고 그러면 그러면 이제 4년을 더 했겠네. 한 10년 정도.
그러면 10년 지나고 대학원 과정 다 끝나고 박사가 되시다가 그 다음 해는 개업을 하신 거예요? 개업을 하고 박사 과정을 마쳤죠. 석사까지는 그러니까 대학 졸업하고 조교하면서 석사를 하고 조교는 조교수. 한의과 대학의 조교 실험실에 이제 네네네. 그러니까 아까 여러 과목이 있다. 예. 그 과목마다 교수님들이 있고 오. 그 교실에 한 제가 좋아했던 예. 그 지도 교수님이 네. 마침 제주도 분이세요. 네. 지금은 돌아가셨는데 그 고은채 교수님이시라고 예. 그 교수님을 학교 다닐 때 존경해서 예. 졸업하고 그 교수님 교실에 이제 조교로 남았었죠. 그래서 석사 과정도 그 교수님 지도 교수님으로 모시고 이제 석사 과정을 마쳤고. 학생 때도 그렇고 대학생, 대학원 다 놓고 배우면서 이렇게 다리가 불편한 점에 대해서 너무 힘들었던 점은 있나요? 그거는 또 다른 문제예요. 그런 질문들은 사실 가끔 받아봅니다. 그러니까 다리가 불편하니까 그 힘들지 않느냐. 근데 제가 어린 시절 기억부터 다리가 안 불편했던 적이 없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내가 나이가 어느 정도 들었을 때 들고 나서 다리를 못 쓰게 됐으면 그러니까 편한 시절이 있었고 불편한 시절이 있으면 네. 비교가 되기 때문에 네. 아 내가 지금 불편하구나를 알 수 있지만 네네. 원래 그랬기 때문에 그렇게 불편하진 않았어요. 그리고 중고등학교 때 같은 반 친구들이 자연스럽게 많이 도와줬고 또 그런 친구들과 어울려서 그런 활동들을 할 수 있게끔 어머님이 많이 그 마음으로 지지를 많이 해주셨던 것 네, 같아요. 네, 그래서 오히려 밖에 활동들을 많이 했던 것. 만약에 내가 몸이 불편하다고 네. 집안에만 있으면 어머님이 더 슬퍼할 거잖아요. 그래서 밖으로 그래서 오히려 또 더 많이 다니던 것도 같고. 저는 일본에서 살면서 꽤나 길가를 뭐 어디로 향하는 장애를 갖고 있는 그거는 신체적인 장애든 정신적인 장애든 가끔 봐요. 그래서 한국에 이제 한 왔다 갔다 이런 생활을 하면서 이제 10년 가끔씩 오고 뭐 공연하고 다니고 약 10년을 이렇게 살았는데 한국에서 많이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나 내가 가는 데도 극한되기 때문에 내가 그렇다고 한국 사회가 그렇다라는 거는 아닌데 쌤은 뭐 일본도 오신 적이 있고 여러 나라도 오신 적이 있고 한국 사회를 바라보시면서 그렇게 이제 활발히 뭐 그냥 뭐 하고 싶은 일을 하고 활동하는 그런 뭐 사람들의 눈이라든가 차별적인 말이나 그런 차별적인 시선이나 아니면 여기 대학교는 그렇게 이렇게 수능 뭐 원서도 받고 수능도 그냥 했는데 그런 차별을 받아본 적이 있으세요? 그건 잘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제 경험으로는 제 기억으로는 나는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누가 대신해주면 그게 더 불편했어요. 어릴 때는 이건 네. 내가 할 수 있는데 네. 근데 항상 그런 시선으로 보거든요. 예를 들어서 뭐 길을 가면 나이 많은 할머니들이 아이고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원하지 않았는데 뭔가를 해주려고 하는 그런 게 저는 개인적으로는 불편했었고 그렇게 보죠. 그래서 그런 시선들을 외면하면서 살았던 것 같아요. 오히려 더 내가 할 수 있다라는 걸 보여주려고 했던 것 같고. 그러니까 일본 사람들은 그러니까 그런 말을 이렇게 쉽게 뭐 한국 사람들은 아줌마는 누구든 말을 건네잖아요. 그죠. 누구든. 그죠. 근데 일본은 그게 없으니까 그런 텔레비 뭐 다큐를 본 적이 있어요. 뭐 한국에서
무슨 산초 때문에 얼굴에 화상이 많이 나서 이렇게 성형 수술을 다니려고 일본에 왔는데 일본이 참 좋다. 근데 왜냐 사람들이 내 얼굴을 한국에서는 뭐 할머니나 아줌마들이 와서 아이고 이 불쌍하다 뭐 어쩌고 저쩌고 꼭 뭐 그렇게 말을 하는데 일본에서는 사람들이 본체 만체한다. 이거는 좋은 거냐 나쁜 거냐 뭐 참 뭔가 복잡한 마음으로 그거 바라보긴 바라봤어요. 지금은 이제 그런 시각들이 많이 변한 거는 같아요. 변한 건 같은데 하여튼 옛날에는 그런 시각이 많았었고 그래서 한 번은 98년도 9년도 이럴 때 네. 독일을 간 적이 있었는데 네. 그러니까 여행 말고 네. 일로 예. 그때는 또 이제 독일에서 병원을 하고 계시는 우리 교포분이 네. 치매에 관심이 있어서 침술에 네. 저를 초청해서 이제 그 침술 강의를 하고 그 사람 병원에 있는 환자들을 치료해주고 네. 하러 이제 간 적이 있었거든요. 그곳 병원은 한의원이에요. 아니요, 양방병원입니다. 그 사람 서양의학. 독일의 서양의사고. 근데 선생님을 초청하신 거예요? 와우, 예. 이 얘기 해도 되나요? 예, 되죠. 네. 그분은 한국에서 간호사였는데 네. 옛날에 간호사랑 광부들이 네. 독일로 많이 갔었잖아요. 예, 국제시장. 그 시절에 네. 독일로 갔던 파독 간호사였던 거죠. 네. 거기서 간호사 생활을 하다가 예. 그분은 다시 독일에서 의과대학을 졸업해가지고 독일에서 의사가 된. 네. 네. 근데 그분 집이 예. 제가 97년도에 한의원을 제일 처음 개업했을 때 그 한의원 뒤에 있었어요. 그 같은 동네에 있었어요? 우연히 또. 그래서 예. 그분이 한국에 다니러 왔다가 예. 바로 앞에 한의원이 있으니까 있으니까. 그 사람도 거기서 치매 관심이 있었던가 봐요. 한국 사람이니까. 네네. 그래서 그냥 들어와서 예. 치료하는 걸 구경 좀 해도 되겠느냐. 네. 그래서 구경해라. 예. 그때 이분이 구경을 하시더니 독일로 돌아가서 비행기 표를 보내왔어요. 네. 자기 병원에 와서 자기 좀 가르쳐 달라고. 그래서 처음에 가게 됐던 거예요. 그래요? 그래서 그분 집에서 묵고 지내면서 그 사람 병원에 환자들 치료해주고 침 강의해주고 뭐 그런 며칠 동안을 가신 거예요? 일주일 정도 있었던 것 같아요. 일주일. 네네. 쌤이 요즘 2년 전에 일본에 오셨잖아요. 그때 일본에 있는 제일교포 1세분 또 2세분한테 뭐 무료로 봉사활동으로 이렇게 아프신 분들한테 침을 놓고 싶다. 그래서 아주 그거 놀랐어요. 그래서 같이 차를 몰면서 운전수도 하면서 이제 바로 옆에서 나는 이렇게 침수를 보게 되잖아요. 근데 아파서 발이 이렇게 안 올라가는 분이 쌤이 좀 놓고 쉬시고 침 빼면은 이제 쑥 올라가는 좀 놀라운 것들을 많이 보게 됐는데 올해도 또 가시잖아요. 내주에 가신다고. 네, 어디? 올해는 독일로 갑니다. 작년에는 그 호주 시드니로 갔다 왔었고. 네, 그거 다 무료로 이렇게 봉사활동으로 가시는 그렇죠. 거예요. 네네. 그리고 네. 재작년에 사실은 오사카 갔을 때는 네네. 개인적인 이제 목표는 예. 그러니까 희망은 예. 오사카에도 침수런을 하는 오사카에는 이제 한의사 제도가 없으니까 예. 하지만 친구사 제도는 있잖아요. 예, 그래서 예. 침수론을 하는 교포들이 있을 것이고 그러면 이왕이면 그 교포 친구사들한테 이런 침수를 가리켜서 그 사회에서 더 인정받고 대접받고 할 수 있었으면 그게 네. 원래 제 바람이었거든요. 근데 네, 일본에 계시는 교포 친구사는 일본의 침수를 배우고 하시니까. 근데 사실 일본 침술이 네. 그렇게 뛰어나지는 않거든요. 저희들이 예. 보면. 예, 예를 들어서 그 김민수 대표가 예. 그 실제로
보았듯이 침을 놓고 나면 바로 네. 좋아지고 바로 반응을 보이고 예. 이런 침수를 아마 일본에서는 거의 없어요. 뭐 경험을 못 해봤을 거예요. 예. 근데 원래 한의학이 그렇거든요. 인체가 그런 자연 치유력을 가지고 있고 예. 몸 스스로가 자기가 치료할 수 있는 능력을 인체가 가지고 네.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예. 그리고 한의학은 그런 치유력을 이제 일깨워주는 거죠. 네. 그 어떤 자연 치유력 시스템에 문제가 생겨서 병이 생겼지만 그 원인 치료를 해줌으로 해서 다시 그 시스템을 바로 세워주는 거죠. 예. 그렇게 하면 효과가 즉각적으로 나타난다는 거죠. 근데 그런 걸 못 본 사람들은 믿지도 않고 못 믿어요. 예. 그렇거든요. 봐야만 믿지. 예, 못 믿어요. 그러니까 한의학이 그렇다면 거짓말한다 다 생각할 거라고. 그죠. 그래서- 안 올라가던 발이 올라가는. 그래서 그런 거를 일본 친구사들은 뭐 알든 모르든 별로 상관은 없고 네. 이왕이면 이런 침수를 예. 교포 친구사들한테 가르쳐서 그 사람들이 그 사회 속 일본 사회 속에서 활동을 하면 얼마나 좋겠느냐 예. 하는 원래 목표는 그거였는데 네. 아마 준비 기간도 짧고 예. 공부하는 과정도 좀 어려움이 있어서 예. 그때는 못했던 것 같아요. 하지만 언젠가는 또 하고 싶어요. 그거는 그게 우리 교포 사회에도 도움이 되기 때문에 분명히. 네. 선생님 그러면 호주에 작년은 가셨다 하시고 네. 이제 내주에는 독일에 간다는 것도 다 똑같아요. 그렇게 봉사활동 하시면서도 그곳에 있는 그 친구사분들한테 예. 일본은 특수하게 친구사가 있기 때문에 아 그렇다. 예. 다른 나라는 친구사 제도가 없는 나라도 많잖아요. 많죠. 아 그렇다. 그래서 제가 봉사활동 가는 거는 그런 몇 가지 목적이 있거든요. 네네네. 순수하게 봉사 자체의 목적도 있고 네. 한의학을 홍보하는 것. 아. 그래서 이런 효과가 좋은 예. 의학을 예. 사실은 모르는 사람이 더 많거든요. 그죠. 한국 사람들도 예. 예를 들어서 저희 한의원에 오는 사람들도 예. 아니 이게 되느냐 예.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데 심지어 외국 사람들 같으면 어떻겠어요? 침을 놓는다니. 노 이렇게. 침을 맞기는 잘 맞아요. 근데 침을 맞아요? 맞아서 그렇게 금방 좋아지겠느냐라고 좀 신빙성이 없죠. 그렇죠. 예. 심지어 침 놓는 친구사가 있는 일본에서도 모르는데 한국은 외국에서야 예. 더 모르지. 예. 그래서 그런 걸 직접 가서 효과를 보여줌으로 해서 그 사람들한테 한의학을 알리는 거죠. 그런 게 제일 큰 목적이 있죠. 그래서 이런 좋은 의학이 예. 그리고 한의학이 정말 제가 좋다고 생각하는 부분 중에 하나는 예. 뭐 어떤 약품이나 그 장비를 만들기 위해서 여러 가지 어떤 재원들이 필요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예. 자원을 파괴를 안 하네. 별로 안 하고 침만 있으면 되거든. 그리고 예. 식물 약재만 있으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친환경적인 의학인 거죠. 그리고 환경 파괴를 그만큼 안 하기 때문에 얼마든지 계속 선순환적인 네네. 의학이 되는 거죠. 네. 치료 효과도 좋고 친환경적이고 이런 의학이 아마 앞으로 미래에는 그죠. 인류의 건강을 책임진다면 예. 얼마나 좋겠어요. 예. 만약에 어떤 먼 미래에 지금 현재 의학이 예를 들어서 전기만 없다면 전기만 없다면 예. 제대로 의학이 작동을 할 수가 있겠어요. 없죠. 만약 그런 시절이 온다면 예. 어떤 제약회사에서 전기가 있어야지 약품을 만들어낼 것이고 공장도 가동하고. 모든 검사 장비들이 네. 전기가 있어야지 될 것이고 네. 전기가 없다면 네. 결국은 끊임없이 자원을 소모하는 의학이 예. 되는 거예요. 하지만 한의학은 그렇지 않잖아요. 그죠. 저는 알약가 아니고 뭐예요? 플라스틱으로 된 이 안에 넣는. 캡슐에 들어있는 네, 거. 일본말로는 카프세르. 캡슐. 예. 그거 먹으면 좀 체해요. 음. 예, 그래서 이거는 나 위에 맞지 않는구나 해서 되도록이면 안 먹으려고 하는데. 그래서 이런 의학이 세계 많은 사람들한테 알려져서 보편화가 된다면 네, 네. 얼마나 좋겠는가 예. 하는 이제
바람을 가지고서 이제 해외 활동을 하는 게 있고 오사카 같은 일본 같은 경우에는 네. 그런 또 다른 목표도 있었다는 거예요. 이왕이면 교포 친구들한테 교포 도움이 되었으면 쌤은 그렇게 해외 널리 알리려고 봉사활동 나가는 거는 이제 해마다 한 번씩 꼭 이렇게 인생 계획으로 좀 삼고 계시는 건가요? 예, 그래서 여름 휴가 기간을 이용해서 예. 이제 봉사활동을 나가는데 예. 그래서 그냥 의미 없이 여행이나 관광만 갔다 오는 거는 그냥 낭비잖아요. 그래서 이왕이면 단순히 관광을 가는 여행은 휴가는 가지 않겠다. 예. 차라리 그 휴가 기간을 의미 있게 쓰면 예. 좋겠다라는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쌤은 예. 매년 이게 앞으로도 계속 매년 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예, 예. 일단은, 왜냐면 이게 예.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엄청 들죠. 예. 혼자서 감당할 수 있는 예. 있을 때까지는 아마 계속은 하려고 생각하고 그리고 또 이제는 어느 정도 이렇게 가는 것도 사실은 한계가 있거든요. 혼자서 이렇게 하는 거는 그래서 의미 있게는 아까 일본 교포 사회에 네. 이 한의학을 전파하는 것. 네. 왜냐면 일본은 가깝기 때문에 자주 왔다 갔다 할 수 있고 네. 그러니까 적은 비용으로 쉽게 왔다 갔다 할 수 있기 때문에 더 효과적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 일본 교포 사회에는 앞으로 김민수 대표가 좀 도와주면 알겠습니다. 그걸 좀 정례화하거나 정기적으로 하는 것 또 네. 하나의 그 목표고 네. 또 하나는 아까 그 교육. 내가 가는 것은 한계가 있지만 예. 거기서 할 수 있는 사람이 배워서 직접 하면 되거든. 그렇죠. 그래서 교육에 아까 큰 방점을 두고 있었던 게 가리키는 게 훨씬 더 파급 효과가 있거든요. 예. 그래서 교육 이 두 가지는 앞으로 꼭 해보고 싶은 것 중에 하나입니다. 이제 온세 시간이 흘러서 이제 마지막 질문이 되려는데 쌤이 지금 하시던 이 앞으로의 계획들 또 다른 뭐 꿈이나 뭐 혹시 있으십니까? 극단도 찍으러 가고 예, 되게 바쁘실 것 같은데 일상이 그거 안 하면 또 뭐 하겠어요. 저녁에 예, 그냥 집에서 예, 밥 먹고 많이. 드라마 보고 예, 그러겠죠. 예. 그 시간에 누군가 도움을 줄 수 있으면 예. 좋은 것이고. 선생님 근데 안 힘드세요? 저는요 이제 나이가 40대 들어서면서 이제 저녁이 되면은 뭐 연습이 있으면 가는데 연습이 없으면 힘들어서 멍하니 있습니다. 옛날에는 안 힘들었는데 저도 이제 50이 넘어가니까 그러죠. 이제 힘들기는 해요. 그러죠. 그래서 네. 횟수를 좀 줄여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하는데 네. 그래서 꿈, 희망 네. 아까 말했던 그 중복되지만 네. 결국 이 한의학이 좀 더 많은 사람들이 알려지고 좀 더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보고 했으면 좋겠고 페이스북이나 이럴 때 네. 써놓는 글은 네. 교육, 의료, 주거, 주거? 집, 아, 살집, 주거. 예, 주거. 예. 교육, 의료, 예. 주거, 예. 노후, 노후. 예. 걱정이 없는 대한민국을 꿈꾸는 거예요. 사회를, 세상을. 걱정이 없는. 교육과 의료, 주거, 노후, 걱정이 없는 세상을 꿈꾸는데 그건 이제 꿈이고 그 중에 이 한의학이라도 널리 알려진다면 의료 부분은 좀 해결되는데 기여가 되겠죠. 왜냐면 한의학은 비용이 그렇게 많이 들지 않잖아요. 많은 큰 거창한 장비가 있어야 되는 게 아니고 서양의학은 그 돈이 많이 들어요. 기본적으로. 예, 저라도 그 정도야 알죠. 예. 그래서 똑같은 비용이라면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네. 그래서 이런 거를 일반화, 보편화되면 의료 걱정이 해결이 되겠죠. 거기서 돈이 남으면 교육이나 주거 이런 복지 부분, 다른 복지 부분에도 또 투자할 국가의 여력이 생기겠죠. 그 중에 그러니까 제가 한의학을 널리 알려서
그 중에 한 부분이라도 기여할 수 있다면 하는 희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함께 나누자라는 정신이라고 하면 되나요? 철학이라고 하면 되나요? 그게 많이 느껴지는데 보통 사회에서 네. 어떤 현상들이나 일을 보면 저 누가 해야 된다 라고 생각은 하죠. 누군가 해야 될 일은 있지만 나는 하지 않는 게 문제거든. 그러니까 누군가 하지 않는 일을 내가 한다 한 부분을 네, 한 부분을 서로 그렇게 하면 이 사회가 좀 더 네. 따뜻한 사회가 될 것 같은데. 저도 연구 열심히 하겠습니다. 연극을 통해서도 예. 사람들이 그 연극을 보고 감동받고 주변에 공연할 때도 사람들이 눈물 흘리고 그거 자체로도 네. 치료가 되잖아요. 그것도 하나의 치료 방법이 되는 네. 거죠. 마음을 치료해 주는 거기 네. 때문에. 어떠고 저도 연구 밖에는 모르니까 연구만을 아니까 뭐 그걸로 남아 열심히. 자기가 할 수 있는 방법으로 사회를 치료하면 되죠. 네. 많은 이야기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혹시 라디오를 듣고 계시는 분들 중에 이제 일본에 있는 우리 동포, 교포 이 친구사들이 나 좀 배웠으면 한다. 혹시 그런 분이 계시면 저한테 연락을 주면은 금방 백가연 선생님한테 연락 드려도 되겠습니까? 좋죠. 그리고 그런 분들이 모이면 네. 모여서 그러면 일주일이면 일주일 이렇게 시간을 낼 수가 있으니까 그럼 예. 직접 가서 한 명한테 똑같이 한 번 말하는데 한 명한테 하는 것보다는 10명이 하는 게 명한테 좋죠. 예. 그래서 그런 분들이 뜻을 아마 충분히 많을 거라고 생각해요. 일본 전국 전역에 오사카만이 아니라 도쿄든 홋카이도든 어디든 네. 그 친구학을 하는 네. 교포들이 분명히 적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네, 그래서 네. 그분들이 관심을 가진다면 네. 저도 저는 같이 따라가도 되죠? 당연하죠. 당연히. 정말, 예, 갈게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 배워서 각 지역 사회에서 활동을 해주시면 얼마나 좋을까. 한국 침술의 위상도 더 높아지고 다른 친구사들보다 일본의 다른 친구사들보다 역시 한국 친구사들한테 가서 맞으니까 훨씬 효과가 더 좋구나. 얼마나 보람이고 뿌듯한 일입니까? 그런 소리를 들으면. 여기서 한국 친구사라는 것은 교포, 교포들의 우리 교포 친구사들. 조선인, 한국인을 다 통틀어서 음. 그렇죠. 정말 위상이 높아가면 좋겠습니다. 예, 연락을 기다리면서 그러면 쌤 또 언젠가 뵙겠습니다. 오늘은 좋은 이야기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